안녕하세요. 대기업 김채연입니다. 여러분, 내일 10월 8일자이죠.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. 요즘 들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일 텐데요. 그래서 제가 23년부터 실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, 그리고 이 잠정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 동량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 이 동량들 한번 살펴보시고 내일도 어떨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으로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비교하기가 좋도록 제가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단 23년 1분기부터 24년 2분기까지 이 컨센서스가 어땠는지, 그리고 실제 매출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같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3년 1분기부터 중점만 한번 잡아서 설명을 드릴게요. 23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4조 원대로 꽤 높게 특정이 됐는데 꽤나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 6천억 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감률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5%.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실망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23년 1분기였습니다. 당연히 쇼크였겠죠. 23년도 쇼크는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도 1분기 실적이 많이 떨어졌던 터라 23년 2분기는 좀 시장 기대치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 1,000억 원대였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은 6천 원대를 이어왔었습니다. 그런데 매출액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영업 쇼크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도 여전히 증가하는,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23년에 좀 실망감이 이어졌던 때였던 것 같고요. 23년 3분기는 드디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. 원래 보통 전자 쪽에 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좋은 편은 맞는데 이 보시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 원대라고 기록을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2조 원을 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로 기록됐던 때입니다. 그래서 23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년 3분기만 좀 좋았다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23년 4분기 역시 부진했습니다. 이 70조 매출액을 만들지 못하고 67조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, 그래도 3조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여전히 2조 원대를 마무리하면서 또 시장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23년 전반을 좀 살펴보자면 23년 3분기를 제외하고는 다 쇼크였다. 상황이 좋지는 못했다. 23년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든 뭐든 간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부진한 때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24년 1분기는 어땠나요? 24년은 이제 반도체 붐으로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쏟아졌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만큼 실적도 좋고 전망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예상되는데요. 그래서 이 컨센서스에 비해서 꽤 영업이익들이 다 잘 나왔습니다. 컨센서스 매출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. 영업이익만 좀 보면 4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1분기와 달리 6조 원을 기록했다. 2조가 넘게 차이가 나죠. 그런데 24년 2분기에도 8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. 그런데 또 10조 원을 기록했죠. 그에 따라서 23년에 아무래도 이 실적이 좋지 못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겠지만 24년 그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의 증감률은 좀 좋은 편입니다. 매출액이 보통 뭐 11%, 23%, 영업이익은 심지어 931%, 1452%를 성장했다라고 보여줬으니까요. 그래서 24년을 좀 상반기를 리뷰를 하자면 2억 원대라는 더 높은 수치를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기록을 한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져 오던 때였다. 삼성전자의 실적이 꽤 계속해서 좋은 때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때까지 나온 실적이 그 당일날 어떻게 주가 형상을 했는지를 보면 좋을 텐데요. 이 부분은 제가 잠정 실적이 공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업에서 발표한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날짜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날짜랑 컨센서스가 좀 바뀌었는데 날짜 위주로 보면 4월 7일자입니다. 4월 7일자에 지금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예상하는 게 참 진짜 쉽지 않다라고 느꼈던 부분인데 이 23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영업이익이 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많이
못 미쳤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각보다 꽤 힘있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23년 2분기는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를 잘 반영되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했던 때였습니다. 그런데 23년 3분기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때까지 하락했던 것들이 이 서프라이즈가 기대감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그래도 하락 매물이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모습.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하기로는 종료되기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. 근데 23년 4분기는 쇼크긴 했는데 1분기보다는 그렇게까지 심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보통 3분기, 4분기 실적이 좋은데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실망감으로 좀 크게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하락세가 좀 크게 이루어져 있던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24년에는 전반적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조 원이라는 조금 더 높은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던 때였죠. 그런데 이 4월 5일 24년 1분기는 보합으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. 약 보합으로 어느 정도 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. 그래도 24년 2분기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그 부분이 기대치로 반영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꽤 힘있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종가로 마무리했을 때 몇 퍼센트가 올랐냐, 요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. 자, 아무래도 상황을 보면 이 하락세 같은 경우는 지금 2%대로 보통 하락을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상승을 이루었던 거는 지금 제일 크게 올랐던 23년 1분기 4.3% 상승을 했고, 그래도 24년 2분기에도 약 3%를 보여주면서 마무리 3%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게 컨센서스 시장 기대치를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이 패턴을 좀 분석하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 시장 기대치에 따라서 이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패턴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구간이 나타나고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던 구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내일 발표가 될 이 잠정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예상은 해볼 수 없더라도 지금 외국인 동향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상황이 어떤지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럼 오늘 마무리된 이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오후 3시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장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. 한번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꽤 고전을 했었습니다. 하락세와 상승세가 꽤 오래 이어오다가 결국은 0.6%라는 상승을 보여주고 6만 1,000원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. 어느 정도 하락세로 최저는 지금 59,500원까지 떨어졌던 부분인데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끌어올린 상황이거든요. 이 부분을 좀 투자별 매매 동향과 함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투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. 한동안 계속해서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져 오고 있던 때입니다. 그래도 개인이 많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세가 크게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던 하루입니다. 그래도 이 개인과 기관, 금융투자, 보험까지 이 다양한 기관에서도 매수세를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세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하루인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와 같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도 살펴보면서 이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전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23년부터 분기별 실적을 이 주가와 함께 비교해서 봐온 결과 이 컨센서스가 와 이 주가 흐름이 부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한번 지켜볼 때도 이 외국인 수급 상황도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내일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PBR이 굉장히 낮은 상황은 데이터상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럼 관련해서 또 소식이 있다면 들고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